예, 윤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농촌 지역인 전남지사님을 하시면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노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네. 전국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 비율이 지금 13%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거죠. 그런데 지사님이 후보자님이 지사님으로 있으셨던 전남 지역은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죠. 네, 벌써 한 15%를 넘어섰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충청북도, 제 지역구가 있는 충청북도 지역에도 3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고 막 이런. 군에 따라서. 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노인 자살률이 2만 명 넘어섰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자살률이 1만 명당 8명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높다는 수치거든요. 또 노인과 관련된 이제 피해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 관련 신고 건수 중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3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OECD 평균이 한 5%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라고 그러고요. 또 반면에 75세 이상 된 노인의 고용률도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러거든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수입이 적으나 많으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시기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내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후보자님께서 이 해결책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섰을 때 노인 전담 부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율이 평균 13%가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노인청 같은 이런 부서를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다시 틀을 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을 보면은 노인 일자리 확충, 또 노후소득 보장, 의료비 절감, 치매 국가 책임자 이렇게 계속 이제 국가가 추진해 온 거지만 이걸 역점 사업으로 이제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이 총리로 임명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교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의 문제를 제가 특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농가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면은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평균 연령이 66.3세 농가에 또 어가는 63.1세로 지금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3%. 그러니까 전국 13%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이 기초생활 인프라는 이 농가가 자리 잡은 농촌 지역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건 후보자님이 아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거라든지 의료, 교통, 교육.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전기 보급률은 지금 100%가 된 상황이지만 농촌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비율은 아주 턱없이 지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도 한 56% 뭐 이렇게 또 더 열악한 데는 훨씬 더 열악하고 그래서 그 농가를 포함한 그 주민들이 이 도시가스를 좀 공급하는 걸 국가적으로 좀 빨리 좀 시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총리를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좀 각별히 하고 싶습니다. 이 지방에도 보면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이 질문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기업 유치 하나를 위해서도 도시가스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에 이제 영세 상인의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음식점도 이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하고 공급 안 된 지역하고 그 말하자면 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수익- 귀농 귀촌자들도 네네.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우리 네. 후보자님께서 좀 많이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차 추가 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매우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께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계속하여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또 예정되어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는 꼭 오늘 질의를 해야겠다 하는 의원이 계시면 또 신청에 의해서 또 추가 질의를 재추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장 사견으로는 오늘 좀 쉬시고 내일 오전에 심도 있는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아까 제가 그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문제 질문을 했더니 처음이라 그러시는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보셨죠? 여기 저- 홍남기 실장님 좀 들으시죠. 보게 네, 되면 서면 답변서에 서면 들어가- 답변서에 네, 들어가 서면 있네요. 답변서라는 것이 그저 후보자의 뜻 아닙니까? 예,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제가. 무관하다고 하시니까 네. 이게 네. 지금 보게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서 네. 국정농단을 조사하겠다 하는 엄청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게 어떻게 후보자도 모르고 후보자의 그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게 이런 이게 나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기능이 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고 엄청난 네. 그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아니, 그런 기구. 네네네. 하여튼 총리실에서 서면 답변을 보냈다 그러면 이건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일단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마 공약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썼다고 합니다만,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썼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숙지하지 못했던 건 사실은 미안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잘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적폐청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그 적폐청산이 잘못된 지금까지의 관행, 제도, 부조리, 문화, 행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전 정부의 정책 지구라든지 정책 청산, 뭐 정치감사, 정치 보복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이런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아까 뭐 비슷한 그 우리 뭐 4대강 그 감사 얘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4대강 감사라든지 정윤회 문건 그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이게 전부 다 1차적으로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과 절차가 종료됐고 그다음에 이 4대강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2번이나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사건인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다시 이런 청산 기구를 해가지고 적폐 청산을 하게 된다면은 5년 후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반복을 갖다가 불러올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비정상의, 이제 그쪽에서 비정상이 정상을 하는데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건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님도 또 의견이 계실 것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신다면은 한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중한 검토가 수년 전에 ABR, Anything But Law, 노무현만 아니면 뭐든지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미래를 위해서 꼭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가는 그런 정도이지 전 정부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또는 보복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정부의 연속성, 정책의 네. 연속성, 역사의 계속성, 네. 역사의 맥락 속에서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뭡니까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네. 갖다가 예. 다뤄주시길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을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므로 제 5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7분 이내로 해주시고 짧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김성원 의원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 드렸던 거 좀 정리 차원이고 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좀 신청해갖고 질문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우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저희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로 되시면은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특히 우리 그 접경 지역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라든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의 공통 공약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행정부와 국회와 또 국회 여야가 이 협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남아토건에요. 네. 최재훈 씨라고 아시죠? 네, 저희 예. 중마고입니다. 예, 예. 그리고 대우전기의 이기상 씨. 네, 친하진 않지만 예. 네, 아는 사이이긴 합니다. 네. 왜 제가 그냥 이 두 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자 주변에 이제 가까이 이제 계신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또 관계를 맺어오신 분들이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신 분들인데 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 후보님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저는 아까 이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아까 후보자께서 완벽하게 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전남지사 시절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사실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지 되고 그런 각오를 하시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야지 된다는 말씀은 요거는 좀 마무리 짓고 싶어갖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만 좀 볼까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저희 당 이번 대선 후보 공약집에 들어있는 글쎄, 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신문에 한번 기사도 됐던 내용인지라 아마 총리실에서 공약집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겨냥한 이른바 인적 청산을 위한 뭐는 아니다. 이 문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네. 지금 여러 주문을 하셨으니까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 되시면 대통령과 의논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제도 개선, 네,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그런 데 주력을 좀 할 집중하는 걸로 좀 네. 이해하면 쓸데없는 논란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께서 말리는데 간사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저하고 전화번호가 아주 비슷한 분이신데 문자 폭탄이 그리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문자
그 욕설에 가까운 문자 폭탄이 한 2,000건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무조건 잘된 인사라고 그냥 용비어 첨가만 해야 이제 그칠 것 같은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배우자의 올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예금이 2억 4천이라고요. 약 2억 4천.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배우자 예금이 3억으로 늘었어요. 한 6천만 원이 늘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예산이 6천만 원이 늘은 이유는 뭔가요? 네,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예금 증가를 보니까요. 1년에 1,800만 원 정도씩 늘었더라고요. 평균에서. 단기간에 후보 배우자의 아마 예금이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하는 사례는 특별하게 어디에서 돈이 유입이 됐든지 그렇지 않고는 급여를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던데요. 근데 내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해명해 주시고요. 정책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신가요? 1.17점 됩니까?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2005년 1.18명 이래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아동 수가 40만 6,300명. 심각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을 정부는 쏟아부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의. 그런데 저출산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출산율이 그렇게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크게 봐서 여건과 의식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겠죠. 더구나 정책이 완전히 보육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지만 총리가 되시면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 해남군이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체 출산율을 상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남군의 경험이 전국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물을 말은 많은데요. 내일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료 제출이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요. 2014년, 15년치 그게 내일 아침에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이 부분들 꼭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못 해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축의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전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점이 안 맞으니까 네, 그것에 마이너스 대한 통장. 증빙 자료 이거 두 가지는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아니, 거 내일 아닙니까? 아침에 열람이 될 겁니다. 이게 제출은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제 눈을 의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전남도 공무원들의 또 노조 게시판, 여러 가지 불평 또 비판,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공무원 출신이 아니시니까 또 여러 가지 철학이 또 다르고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노조 편만을 드는 건 아닙니다. 노조 게시판을 보면 상당히 불통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 게시판에 보면 요약을 하면 도지사 면담 시에 무시하는 태도 및 불통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게시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사실 여부 확인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요구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전혀 처음 들으십니까? 네. 예. 좀 도에 확인하셔서 진상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내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영태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과 이철희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을 보면은 노인 일자리 확충, 또 노후소득 보장, 의료비 절감, 치매 국가 책임자, 이렇게 계속 이제 국가가 추진해 온 거지만 이걸 역점 사업으로 이제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이 총리로 임명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의 문제를 제가 특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농가 문제가 심각한데요. 보면은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평균 연령이 66.3세 농가에 또 어가는 63.1세로 지금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3%. 그러니까 전국 13%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이 기초 생활 인프라는 이 농가가 자리 잡은 그 농촌 지역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건 후보자님이 아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거라든지 의료, 교통, 교육.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OECD 평균이 한 5%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라고 그러고요. 또 반면에 75세 이상 된 노인의 고용률도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러거든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뭐 적으나 수입이 적으나 많으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시기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내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뭐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후보자님께서 이 해결책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섰을 때 노인 전담 부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뭐 그래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율이 평균 13%가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노인청 같은 이런 부서를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다시 틀을 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가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매우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께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계속하여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또 예정되어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는 꼭 오늘 질의를 해야겠다 하는 의원이 계시면 또 신청에 의해서 또 추가 질의를 재추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장 사견으로는 오늘 좀 쉬시고 내일 오전에 심도 있는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아까 제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문제 질문을 했더니 처음이라 그러시는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보셨죠? 뒤에 그 여기 저- 홍남기 실장님 좀 들으시죠. 보게 네, 되면 서면 답변서에 서면 들어가- 답변서에 네, 들어가 서면 있네요. 답변서라는 것이 그저 후보자의 뜻 아닙니까? 예,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제가. 무관하다고 하시니까 네. 이게 지금 보게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서 네. 국정농단을 조사하겠다 하는 엄청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게 어떻게 후보자도 모르고 후보자의 그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게 이런 이게 나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기능이 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고 엄청난 네. 그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아니, 그런 기구. 네네네. 하여튼 총리실에서 서면 답변을 보냈다 그러면 이건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일단 인정하고요. 예, 윤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농촌 지역인 전남지사님을 하시면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노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네. 전국의 그 65세 이상 되는 노인 비율이 지금 13%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거죠. 그런데 지사님이 후보자님이 지사님으로 있으셨던 전남 지역은 특히 그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죠. 네, 벌써 한 15%를 넘어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그 충청북도 제 지역구가 있는 충청북도 지역에도 3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고 막 이런 군에 따라서. 네. 최근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그 노인 자살률이 2만 명 넘어섰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자살률이 1만 명당 8명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높다는 수치거든요. 또 노인과 관련된 이제 피해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 관련 신고 건수 중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32% 개선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랏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전기 보급률은 지금 100%가 된 상황이지만 그 농촌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비율은 아주 턱없이 지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도 한 56% 뭐 이렇게 또 더 열악한 데는 훨씬 더 열악하고 그래서 그 농가를 포함한 그 주민들이 이 도시가스를 좀 공급하는 걸 국가적으로 좀 빨리 좀 시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총리를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좀 각별히 하고 싶습니다. 이 지방에도 보면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이 질문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하나를 위해서도 도시가스가 굉장히 기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촌의 이제 영세 상인의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음식점도 이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하고 공급 안 된 지역하고 그 말하자면 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수익. 귀농 귀촌자들도 네네.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우리 네. 후보자님께서 좀 많이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